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왕후 인사드리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소고기 이야기인데요. 잠깐만요. 소고기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시죠? 근데 나이 들수록 고기 먹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런 생각 오늘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고기를 멀리 하시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특히 소고기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보약과 같은 존재라고요. 오늘 5가지 놀라운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간편 조리법까지 대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고기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 공개. 근육량 유지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4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고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소고기에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해줘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생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꽁투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 제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소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도 참 소고기 먹으면 소처럼 힘이 세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소고기 값이 워낙 비싸서 못 먹는다고요. 하하하. 농담은 농담이고요. 정말로 소고기의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영양소예요. 하루에 8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두 번째 이유 공개. 바로 철분 부족 해결사이죠. 나이 들면서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래요.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요. 햄철이라고 하는 이 철분은 우리 몸에서 바로바로 흡수돼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빈혈로 어지럽고 피곤하셨던 분들이 소고기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거든요. 소고기 드시고 나서 머리카락이 더 윤기나고 튼튼해졌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정말 실화예요. 세 번째 이유 공개. 뇌 건강에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고기에는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B12가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요. 그리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소고기 드시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꽁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나 요즘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걱정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 기념일이나 내 생일 같은 건 말이에요. 하하하. 이런 경우에는 소고기로도 해결이 안 되겠네요. 네 번째 이유 공개. 면역력 강화의 비밀병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약해지시죠? 소고기에 들어있는 아연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줘요.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해요. 소고기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덜 아프세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회복도 빨라져요. 아연이 세포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나이 들면서 작은 상처도 잘 안 낫는데 소고기 드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공개. 깜짝 놀랄 항노화 효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이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소고기에 들어있는 코엔자임 Q10과 카르니틴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준다는 거예요. 이 성분들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소고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피부도 좋고 활력도 넘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소고기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5살 정도 젊게 나왔다고 해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꽁투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할머님, 혈액 상태가 40대 수준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소고기 먹고 남편하고 사랑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 그러면 소고기 효과인지 사랑의 효과인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둘 다겠죠 뭐. 하하하. 자, 이제 정말 간단한 소고기 요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금 소고기 볶음이에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소고기 200g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크게 썰면 씹기 힘드니까 적당히 작게 썰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 당근 반 개도 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양파와 당근을 넣고 함께 볶아주시고요.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볶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소고기를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질겨져요. 적당히 익으면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소고기 볶음을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소고기 죽이에요. 이거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만점이라서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아요. 쌀 반 컵을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소고기 100g은 다져주시고요. 물에 불린 쌀과 다진 소고기를 함께 팬에 넣고 참기름 1큰술 넣고 볶아주세요.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물은 대략 4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저어주면서 끓이시고요.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서 올려주시면 더 맛있어요. 이 죽은 아플 때도 좋고 평상시에도 든든한 한 끼가 돼요. 세 번째는 소고기 국이에요. 이거 진짜 쉬워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소고기 국거리용 200g을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물 6컵 정도의 소고기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거 꼼꼼히 걷어내주세요. 거품을 제대로 안 걷어내면 국물이 탁해져요. 거품을 다 걷어낸 다음에 약한 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무 반 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넣고 20분 더 끓이시고요. 마지막에 대파 한 대 송송 썰어서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춰주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 국물은 진짜 보약이에요. 하루 한 그릇씩 드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소고기찜이에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가스레인지 없어도 돼요. 소고기 등심이나 안심 200g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소고기를 담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양파 반 개, 당근 반 개도 함께 넣어 주시고요. 랩을 씌우고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돌려주세요. 한 번 꺼내서 뒤적뒤적 저어준 다음에 다시 3분간 돌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든 소고기찜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소고기 장조림이에요. 이거 한 번 만들어두면 며칠 동안 든든해요. 소고기 사태나 양지 500g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에 끓는 물에 한 번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도 없어지고 국물도 깔끔해져요. 압력솥에 데친 소고기를 넣고 물을 고기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간장 반컵, 설탕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생강 1조각 넣고 압력솥 뚜껑 닫고 20분간 끓여주세요. 압력이 빠지면 뚜껑을 열고 국물을 졸여주세요. 국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깨소금 뿌려주시면 더 고소해요. 이 장조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꽁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해주는 장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럼 매일 해줄까?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야, 가끔 해줘야 더 맛있어. 역시 남자들은 간사해요. 하하하. 자, 이제 소고기 구매할 때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고기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너무 빨간 것보다는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 좋아요. 너무 선명한 빨간색은 임의적으로 색을 낸 것일 수 있어요. 둘째, 마블링을 확인하세요.
흰 지방이 적당히 박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적당한 게 최고예요. 셋째, 탄력을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 있게 돌아오는 게 신선한 거예요. 넷째, 냄새도 중요해요. 비린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좋은 소고기는 고기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나요.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정육점에서 구매하세요. 가격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품질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고기 보관법도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금세 상해버려요. 냉장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닦고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세요.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에 먹을 분량씩 나눠서 랩으로 싸고 냉동백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날짜도 적어 두시고요. 냉동실에서는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급하다고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해동하면 맛이 떨어져요.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해동하는 게 중요해요. 소고기 드실 때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소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야채와 함께 드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좋아요. 셋째,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날 것이나 덜 익은 고기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넷째,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소고기가 시니어분들께 얼마나 좋은지 5가지 이유와 간편한 조리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고기 요리 비법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소고기 드시고 더 젊어지시길 바래요. 공투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러시더래요. 얘야,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아니? 손자가 물어봤어요. 왜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매일 소고기 먹고 할머니한테 잘해서야. 손자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그럼 저도 소고기 먹고 할머니한테 잘할게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이놈아, 너는 소고기만 먹어라. 하하하.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소고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